아이고 날씨만큼이나 추운 경제 상황 이어지고 있죠. 경제에도 열선 좀 깔면 안 됩니까? 따뜻하게. 요즘에 도로 위에도 열선을 깔던데 진짜 어느 순간부터 이 열선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편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장판뿐만 아니라 엉따라고도 하는 자동차 시트도 있고요. 도로 위에도 오르막 내리막길에도 마찬가지고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그 열선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비밀 한번 풀어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교수님도 열선 없이는 못 사십니까?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긴 한데 네. 저는 좀 참고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요? 네, 제가 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기를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손을 비비면서 호호 입김을 불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되게 시린 편이어서 겨울에 네. 열선 없이 못 삽니다. 특히 그 핸들 열선이 그게 제일 고마워요.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엉덩이에다 깔고 있어야 되거든요. 손을. 우선은 겨울에 핫팩 많이 쓰십니다. 핫팩. 네네. 핫팩도 이게 비닐에서 뜯어서 흔들면 조금 있다 이제 발열이 시작되죠. 그렇죠. 이게 네. 어떤 원리예요? 핫팩의 원리, 핫팩 이야기 이거 참 제대로 해보면 진짜 긴 이야기 될 수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좀 눌러가지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 원리는 사실은 이게 불타는 거하고 원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불타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불이 좀 잘 붙되 왜냐하면 그냥 흔들기만 해도 불타는 듯한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네. 불이 좀 잘 붙되 열이 심하지는 않고 아주 천천히 불이 타도록 그런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놓은 게 핫팩이다라고 보시면 네. 이게 과학적으로는 거의 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뭘 이해를 하시면 딱 핵심을 좀 알아들으실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로부터 뭐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중국이든지 간에 물과 불이 반대다. 불과 물은 서로 상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하고 누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뭐 그 조직은 물과 불의 관계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관용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물과 불의 관계가 서로 반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물질, 어떤 하나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불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그 물질이 지구상에서는 주로 공기 중에 산소하고 같이 활발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른 물질로 변해가면서 열과 빛을 빠르게 내뿜는 그 네. 현상을 일으키면 그걸 이제 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은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상태를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상반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은 두 개 딱 반대의 그런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물이 어떤 김연아 선수라는 한 명의 선수를 일컫는 말이라면 불은 약간 스키라든가 이런 약간 종목을 일컫는 그런 좀 서로 다른 그런 방향성을 가진 말인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하고 스키라고 하면 약간 뭐 반대되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로 뭐 반대 관계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물질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물질이 되든지 간에 공기 중에 산소하고 빠르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뿜으면서 변화하면 그 변화하는 과정을 불이구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넣어둘 수 있는 물질 중에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열을 내는데 진짜 막 불 붙어가지고 뜨겁고 주변에 막 불이 질러질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한 반응은 안 일어나되 상당히 꾸준히 좀 뜨끈할 정도로만 산소하고 빠르게 결합하면서 반응을 하는 그런 것 중에서 또 단가가 좀 싸야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싼 값에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 일본 과학자가 처음에 좀 고안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이제 떨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많이 보는 것 중에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있어요. 딱 보고 이거 공기 중에 산소하고 많이 변화를 해가지고 상태가 달라졌구나라는 말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런 과학적인 말로 하지는 않지만 그게 뭐냐 바로 철이 산소를 만나가지고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서 녹쓰는 반응을 일으키는 그 현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목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철이 녹슬었구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핫팩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사실은 제일 주성분이 딴 게 아니라 철을 아주 가늘게 갈아 놓은 겁니다. 보통 웬만한 물질들이 다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큰 덩어리로 있는 것보다는 가늘게 갈아 놓으면 더 빨리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각설탕 덩어리로 넣는 것보다 아주 가늘게 갈은 고운 설탕을 넣는 게 굵은 소금보다는 가는 소금이 물에 더 빨리 잘 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철을 아주 가늘게 갈아가지고 아주 빨리 쉽게 녹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철이 녹슬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녹슬는 현상은 워낙에 뭐 평소에 서서히 녹슬는 것밖에 안 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열이 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데 보통 철 1g 정도가 녹슬 때 한 1.7kcal 정도 열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몇십 그램, 100g 이 정도 되는 철가루를 많이 모아 놓은 다음에 그게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가지고 아주 빠르게 녹슬 정도로 곱게 갈아가지고 또 녹이 좀 잘 쓰려고 녹을 더 잘 쓰는 그 반응을 촉진해주는 물질 좀 넣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이런 거 좀 살짝 섞어 놓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더 빨리 녹슬겠죠. 그럼 그 녹쓰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기가 빠른 시간 내에 훅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핫팩이 그런 뜨거운 느낌 이런 거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막 흔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산소랑 촉매제랑 반응을 더 촉진하도록. 그렇습니다. 그 특히 가만히 보시면 그 핫팩 같은 경우에 그 주머니가 보통 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직포 같은 걸로, 그러니까 약간 천 같은 재질로 돼 있죠. 네네네. 그래서 밖에서 이제 공기가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면서 산소가 일정 정도씩 계속 침투를 하면서 꾸준히 반응을 일으키면서 녹슬면서 계속 이제 뜨끈함이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재미삼아. 예. 우리가 이제 뭐 철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차갑고 딱딱한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너의 심장은 무쇠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되게 좀 메마른 사람, 예.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무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걸 가공만 잘해서 가늘게 갈아 놓으면 이게 핫팩처럼 뜨거운 가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달아오르는. 예, 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기본 원리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복잡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핫팩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뭐 아주 뭐 대단한 대자본을 사용한 아주 막 거대한 무슨 설비에서 제조된다기보다는 약간 좀 소비자 제품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마감 처리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얼마나 뭐 좀 아름다운 모양, 재미있는 모양, 뭐 캐릭터 같은 거를 잘 인쇄해가지고 그 주문하는 구미에 맞게 잘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이 핫팩 생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 경기도의 뭐 김포나 남양주나 뭐 충청북도 음성이나 이렇게 약간 수도권에 가까운 쪽에 이런 핫팩들을 많이 만드는 공장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핫팩이 재활용이 안 된다면서요? 핫팩 재활용 안 되죠. 이게 한 번 녹슨 거를 다시 원래대로 깨끗한 철로 되돌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활용은 안 된다고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고 일반 쓰레기인데 그렇죠. 또 그게 또 환경에는 좋지 않은. 환경에 뭐 좋지 않다기보다 별 쓸모가 없는 거죠. 결국은 버리고 나면 그냥 이 녹슨 쇳덩어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아하. 자 이제 열선으로 갑니다. 열선을 대표하는 건 단연 전기장판 아닙니까? 전기장판. 그렇죠. 전기 담요도 있고. 네네. 요즘에는 뭐 무릎 담요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어떤 원리예요? 이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면 이제 뭐 전기 저항로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기 저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가 잘 안 통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녹이는 설비 이런 거를 전기 저항로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기본적으로 원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이것도 기본 원리만 생각해보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 같은 거 뭐 하다못해 텔레비전만 하더라도 네. 오래 사용하면 좀 뜨끈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전기가 흐를 때 아무리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라도 초전도 상태가 아닌 다음에야 저항이라는 전기를 잘 통하지 않게 하는 성질이 조금은 그 물질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열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열을 일부러 많이 발생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주변을 뜨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열선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더 저항이 걸리도록 그렇습니다. 만들어놓는. 예,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전등 원리하고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건데요. 전등도 사실은 전기를 일부러 좀 안 흐르게 하면 처음에는 아주 뜨겁게 열이 나다가 네네. 나중에는 그 열이 심하게 나다 못해가지고 빛을 내뿜게 되는 이게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그 전구 백열 전구의 예. 기본 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서 빛나는 단계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열까지만 많이 나오게 하는 걸로 목적을 삼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열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열선 중에 정말 제일 간단한 열선은 진짜 별거 아니고 그냥
구리선 같은 거 일반적인 전선 있죠. 예. 그거를 적당한 가늘기로 적당한 굵기로 잘 만들어가지고 열만 좀 많이 나는 정도로 그 정도의 전기가 흐르도록 잘 전자 부품을 배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냥 구리 전선만 갖고도 어느 정도의 열기가 나오는 그런 열선을 마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간단한 전기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감전만 안 되게 뭘로 잘 감싸기만 잘 하면 감싸기만 이제 하면 열만 되니까.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열선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막 옛날에 막 이런 어떤 군부대나 막 이런 데서 급하게 뭔가 뭐 물을 데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딱히 별로 뭔가 할 게 없으면 그냥 전깃줄에다가 피버구 까가지고 네. 그냥 안에 있는 구리선 노출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막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뭐 이렇게 물을 데피고 뭐 이런 위험한 짓을 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워낙에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극한 상황에서 급하게 뭔가를 하려면 뭐 그런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부품인데요.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좋은 효율을 거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용도로 특화된 재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도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널리 활용되는 그런 재질로는 역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니크롬이라는 것인데요. 니크롬. 네, 그래서 니크롬이라는 걸로 이제 전선을 가느다란 그런 철사처럼 만든 그런 재질은 니크롬 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니크롬 와이어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장판 만져보면 이렇게 뭐 혈관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네. 그게 니크롬 선이에요. 그 니크롬 선 사용할 때 꽤 많이 있죠. 예, 뭐 그 장판에도 뭐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장판보다도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전기 오븐이라든가 토스터라든가 아하. 뭐 이런 거 만들 때 니크롬 선이 이제 제일 많이 쓰였고요. 뻘겋게 달아오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장판 만들 때도 뭐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이 니크롬이라는 거는 니크롬 선을 만드는 이 니크롬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의 금속 원소를 서로 합금을 만들어가지고 합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무슨 금속 두 개를 섞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름을 니크롬이라고 붙였을까요? 왠지 뭔가 니켈 크롬. 그렇습니다. 예, 니켈하고 크롬을 서로 잘 섞어놓은 게 니크롬 선입니다. 섞은 거 이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니켈하고 크롬을 적절한 비율로 잘 섞어가지고 과감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열을 잘 발산하는 이런 성질도 있거니와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열을 잘 발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온도를 많이 높였는데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지가 그냥 녹아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끊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크롬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좀 많이 높여도 잘만 만들면 한 1200도까지 온도를 높여도 별 손상 없이 잘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니크롬 선을 열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니켈하고 크롬이 니크롬의 주 원료인데 네. 여기다가 뭐 금속 중에 제일 흔한 철을 섞으면 네네네. 그래서 철을 주로 하고 거기다가 니크롬을 조금 더 이렇게 타놓았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생산되고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재질이 됩니다. 뭘까? 특히 그 중에서도 크롬이 원래 니크롬에서는 니켈이 좀 더 중요한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니크롬을 철에 섞은 걸 만들 때는 크롬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철이 주성분이긴 하고. 그게 뭐가 될까요? 그렇게 하면 철에다가 크롬을 많이 타고 니켈 조금 타면 뭐가 될까요? 그럼 바로 스테인리스 강이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 우리가 흔히 이제 속어로 스댕이라고도 많이 하는 스텐이라고도 하는 스테인리스 강이 니켈, 크롬, 철로 만드는데요. 주로 이제 크롬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성분 대부분은 이제 철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다못해 숟가락 젓가락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테인리스 강으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네. 주방용품 물론이고 그리고 뭐 온갖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공구 장비 이런 것들이 녹슬지 말라고 요즘에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많이 만드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니켈하고 크롬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니크롬 만드는 용도뿐만 아니라 온갖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이 니켈하고 크롬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녹슬지도 않고 열 전도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니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니켈이 묻혀 있는 그 광산의 돌을 많이 캐내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좀 생산하는 편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 세계 니켈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 뭐 중국 이런 지하전 많은 나라들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고 조금 독특합니다만 이 니켈 시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이 나라의 산 속에는 니켈이 희한하게 많이 묻혀 있다. 이 나라가 니켈이 많이 묻혀 있었다니 이럴 줄은 몰랐는데 좀 의외인 그런 특이한 나라는 어디가 있느냐? 누벤칼레도니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 뉴칼레도니아라고도 많이 했죠. 예, 뉴칼레도니아. 우리 예전에 우리 KBS 연속극 꽃보다 남자에서 예. 뉴칼레도니아의 그 아름다운 해변으로
우리 뭐 F4와 함께 뭐 이렇게 뭐 별걸 다 떠나는 기억하시네요. 뭐 그런 장면. 왜냐면 그때 뉴칼레도니아 여행하는 그 수요가 우리나라 한번 팍 뛰었던 적이 그래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뭐 구혜선 선생님이 막 뉴칼레도니아에서 가가지고 막 아름답게 뛰어놓고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때만 해도 꽃보다 남자 때만 해도 벌써 좀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뉴칼레도니아, 누베칼레도니아 하면 니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었어요. 구혜선 선생님을 많이 생각했지. 그런데 이 니켈이 지금 말씀드린 니크롬이나 이 스테인리스 강 말고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리튬이온 배터리, 특히 3원계 배터리, NCM 그렇죠, 배터리라고 하는 것 중에서 NCM의 이 N이 니켈이라는 뜻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만들 때 니켈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한국 이 누벨칼레도니 관계가 이 꽃보다 남자 이후로 갑자기 엄청나게 그 이후로 다시 이 배터리 때문에 갑자기 확 중요해진 뭐 이런 특이한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니켈을 수급을 잘하는 게 한국의 미래에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니켈 그 광산에서 이 돌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돌 캐가지고 이제 재련이라고 하죠. 그 돌에서 순수한 니켈만 뽑아내는 작업, 쓸 수 있는 그 니켈 물질을 뽑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니켈이 많이 묻혀 있는 만큼 그 재련 작업, 순수한 니켈을 돌에서 뽑아내는 작업도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리핀에서 니켈 원강도 수입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뒤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물산에 상당히 큰 규모의 이 니켈을 뽑아내는 돌 속에서 니켈을 뽑아내는 니켈 재련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니켈 원강을 들여오든지 간에 순수 니켈을 우리나라에 일단 쌓아놓고 쓸 수 있을 테니까 니켈 공급에 굉장히 좀 중요해질 거다. 굉장히 좀 유리해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워낙에 이게 이제 출렁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로미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칼레도니아까지 갔네.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좀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고 좀 큰 상관이 있나 싶기도 한데 사실은 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젓가락, 숟가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쇠로 된 젓가락 쓰는 문화 한국에밖에 없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다 젓가락이 나무나 플라스틱, 대나무 이런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 사람들만 이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뭔가 이런 인삼 마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찍혀 있죠. 이상하게 왠지 무슨 희자 뭐 이런 복자 이런 거 많이 찍혀 있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그런 독특한 그런 스테인리스 강 숟가락 우리나라에서 많이 위생적인 쓰는데 거 엄청 따지니까. 그런 거 많이 쓰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크로미움을 우리나라의 제철소까지 제강 업체까지 잘 실어 와야 된다. 반짝반짝거리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와, 야 남아공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거 뭐 하나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안 돼요? 열선 관련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열선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 전기 저항로라는 걸 만들어서 니크롬선 같은 걸 감아가지고 뭔가를 아예 이런 녹이는 용광로 같은 이런 것도 만들어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니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200도까지가 올릴 수 있는 한이기 때문에 뭐 금속류를 뭐든지 다 녹이기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뭐 납 정도 뭐 잘 녹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거 녹이기는 뭐 괜찮습니다만 금속은 웬만한 거는 뭐 좀 온도를 높이 올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녹거든요. 그래서 금속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기 저항로 방식으로 그냥 이런 열선을 감아가지고 그걸로 뜨겁게 해가지고 녹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하면 금속 중에서 굉장히 열을 잘 견디는 금속으로 해가지고 이런 열선을 만들어서 쓰겠죠. 그러면 뭘 쓰냐? 지난 시간에 그 전구하면서 필라멘트 뭐 요즘에는 뭘로 많이 만들기도 한다. 요즘 뭐 백열 종류 별로 안 쓰긴 합니다만 그거 하면서 이제 살짝 지나가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 텅스텐이 뜨거운 열기를 잘 견디기 때문에 텅스텐으로 필라멘트 요 전구 속에 그걸 잘 만든다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텅스텐으로 열선을 만들면 이게 뭐 한 이론상으로는 한 3000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저항로 방식으로 전기를 가해가지고 뭔가 뜨겁게 달궈가지고 금속을 녹이는 이런 도구를 만들 때는 이 텅스텐으로 전기 저항로를 만드는데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때가 뭐가 있을까? 그런 정도로 뭐 금속을 녹여야 되면 진짜
본격적인 용광로 같은 게 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전기 저항로로 이렇게 해서 금속을 녹일 수가 있으면 좀 쓸모가 많은 게 정밀 전자 부품 같은 거 만들 때 네. 우리 뭐 무슨 전자 부품 뭐 반도체 이런 거 만들 때 증착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주 얇게 정밀하게 어떤 금속 재료를 조금만 이렇게 살짝 바르기 위해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금속을 녹이다 못해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알루미늄이 김처럼 올라오면 거기다가 머리 이렇게 살짝 바르면 아주 얄팍하게 알루미늄이 한 겹 살짝 씌워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정밀 전자 부품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알루미늄 박. 예, 요런 거 만들 때 요런 텅스텐 전기 저항로 요런 거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왕왕 있다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전자 산업 이런 전기 산업이 발달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텅스텐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묻혀 있는 그런 나라로 유명한 곳이 우리나라가 된 뭐 이런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혹시 모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류진현님이 대한민국 텅스텐 유명한 광산이 있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텅스텐을 한자어로 중석이라고 불렀거든요. 중석. 그래서 무슨 중석 들어가는 이름에 무슨 광산이라든지 회사 이름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텅스텐 캐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텅스텐 묻혀 있는 곳이 뭐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 뭐 돈 되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어디쯤에 많아요? 그게 뭐 충북에서 강원도 쪽, 강원도 뭐 정선 뭐 그런 쪽부터 해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꽤 있는데 그래서 좀 유명한 편인데. 이게 이제 정말 8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크게 돈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하자원 중에 이거 파가지고 수출할 만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텅스텐은 이게 수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돈 됐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고 뭐 중국 같은 데서 텅스텐 더 싸게 만들어서 팔고 하면서 이게 잠깐 사업을 안 하고 최근까지 좀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텅스텐 캐내가지고 하면 이제 또 잘 될 거다라고 해서 요즘에 또 술렁술렁 하고 있기도 한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요 사업을 차지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논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약간 무슨 이런 이권 다툼 같은 것도 많이 했었던 이 중석 텅스텐 사업에 관련된 이 주요 회사를 누가 간접 직간접 요즘 또 소유권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최근까지 누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투자한 회사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석 광산을 결국 이렇게 쥐고 있었을까요? 김중석? 워렌 버핏이네. 워렌 버핏. 워런 버핏이요? 워렌 버핏이 손댄 회사가 흘러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석 광산이 이렇게 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워렌 버핏 이 양반이 좀 뭔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렵지만은 요거 나중에 들고 있으면 잘 되겠다 싶은 거는 세계 어디든지 손을 뻗쳐가지고 다 틀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텅스텐 중석 산업이었죠. 야, 텅스텐 예전에 그 필라멘트 전구, 백열등 이런 거 할 때 정말 많이 그렇죠. 들었던 이름인데 네. 추억의 단어이기도 하네요. 네. 텅스텐. 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많았었다. 수출까지 했던 나라였다고. 네, 우리나라 수출 한때 이게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변변한 수출품 없던 시절에는 신승호님이 곽지식 작가님은 도대체 모르는 게 뭐냐고. 박성추님이 그 스테인리스 제품에 SUS 뭐 이렇게 숫자 304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고. 이게 SUS까지는 제가 무슨 뜻인지 좀 찾아봐야 알 것 같고요. 스테인리스 제품이 그냥 뭐 숫자 뭐 써 있어요, 막. 네, 그냥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그 스테인리스에 그 들어있는 크롬하고 니켈 합금. 비율 그리고 그거를 어떠한 조건에서 이 섞어가지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바닥에서는 그런 상품명을 무슨 뭐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 뭐 재밌게 이름 붙이잖아요. 네. 뭐 아이스크림이다, 무슨 제품명. 뭐 프로요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이 바닥에서는 이런 재질명은 보통 숫자 세 자리로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재미없게 300, 뭐 30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거까지 할까요? 이게 재미있는 게 그거를 그 스테인리스 같은 스테인리스 강이라도 그걸 네.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굳혀가지고 그걸 만드는가에 따라서 좀 절묘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자력의 정도, 그러니까 자석에 달라붙느냐 아니냐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인덕션 전기 그렇습니다. 통하는 거랑 안 통하는 거 있고. 그래 정말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요. 오. 그래서 보통 철은 자석에 달라붙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자석에 붙여보시면 거의 안 달라붙을 거예요. 네네네.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하는데도 자석이 좀 달라붙는 게 있거든요. 대충.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인덕션 레인지에 갖다 놓으면 인덕션 레인지용으로 잘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덕션 레인지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열선 전기로 뭐를 덮이는 거 계통에서 상당히 좀 혁신적인 기술이고 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한 그런 기술인데요. 직접적으로 열은 안 나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유도 가열이다. 유도 인덕션 가열. 히팅, 뭐 IH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어딘가에 뭐 열기가 나는데 IH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밥솥. 예, 그렇죠. 그 기본 원리가 인덕션 레인지하고 비슷한 걸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전기 밥솥인데 IH 뭐 밥솥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내부에 인덕션 레인지 같은 게 들어가 있구나라고 보면 기본 원리는 통하는 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IH 그러면 이제 밥맛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약간 이히 막 약간 이런 느낌. 예. 유도가열.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뭐 내부적으로 좀 세밀한 원리를 살펴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이게 자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 가열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금속을 뒤흔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열기가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니크롬선 열선이나 구리선 열선이나 텅스텐 열선은 그 전기가 들어가는 그 부품 자체가 막 열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전기를 많이 가해가지고 뜨거운 열을 내려고 하면 이제 지가 녹아내린다거나 타거나 부서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덕션 가열은 그 전기 회로 자체는 내부에서 아주 빠르게 자력을 조절하는 그런 회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 자체는 뭐 열을 내거나 하지 않아요. 예, 그 예. 기계 자체는. 근데 그 기계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열을 주고 싶어하는 대상이 지 혼자 있으면. 열을 받아가지고 막 지 혼자 열을 내면서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 레인지 켜놓고 뭐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만 왜냐하면 딴 원리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고 있어도 손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예. 손은 뭐 자력을 받아가지고 손을 뭐 인덕션 레인지인데 그냥 진짜 순수하게 100% 인덕션 히팅만 하는 인덕션 레인지인데 거기서 손을 넣어놨는데 내 손이 뜨거워진다. 그러면 이분은 사실 사이보그라는 뜻이죠. 이분 로봇이라는 뜻이죠. 사람 손은 자력이 아이언맨. 강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어떤 그런 열을 내는 효과가 없지만 자력의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 철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 자력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놓게 되면 기계 자체는 열을 안 내는데 그 기계의 영향을 받는 상대방이 스스로 열을 내면서 뜨거워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약간만 좀 거리를 두면서 잘 조절하면 기계 자체는 열을 안 내 가지고 전기를 얼마든지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거는 열을 계속 쭉쭉 받으면서 엄청나게 뜨거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가정에서 인덕션 레인지 만드는데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조리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되기 이전에 과거에는 이걸로 산업 현장에서 용접하는 용도 이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계 전기 자체 용접. 예, 기계 자체 전기 용접은 뭐 아크 용접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 자체를 높여도 기계가 열을 직접 내뿜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약간 이거 권총처럼 생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총처럼 이렇게 겨누고 있으면 그 겨누고 있는 그 상대편의 철판이 열을 스스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열을 주면 지가 녹아내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용접 용도 어떤 금속으로 된 거를 처리해 가지고 특정한 한 부분만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서 어떤 녹이거나 달구거나 뭐 열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옛날에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고 지금도 이 인덕션 레인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를 좀 강하고 크게 만들어서 각종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금속 가공 기술이나 뭐 금속 소재 자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계 만드는 산업 이런 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국내 회사도 이런 인덕션 히팅 유도 가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금속 제품이나 이런 열을 많이 받아야 하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뭐 설비를 판매하는 뭐 이런 업체도 있고요. 이런 거를 좀 더 잘 발전시키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중국 업체들이 뭐 물량으로 이런 거를 좀 잘하고 있고 또 이런 관련된 기술이 초창기에 많이 발달돼 있던 일본 업체들도 꾸준히 안 밀려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국내 중소업체들이 이런 유도 가열을 이용한 각종 뭐 여러 가지 가공 장비 이런 걸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해가지고 좀 주목할 만한 영역이기는 합니다. 유도 가열 이런 분야가 요즘 워낙에 뭐 정밀 기술로 네. 작은 크기로 가정용으로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인덕션 레인지로 많이 쓰이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많이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밥솥에도 이 인덕션 요 방식을 이용을 하면 좀
좀 넓은 면적을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열을 주기가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밥솥 같은 경우에도 이 니크롬선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열선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밥솥 같은 거 열어보면 항상 밑바닥에 이렇게 뜨겁게 뭔가 달아오르는 뻘건 부분 예. 이런 거 막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밥솥을 하면 그래서 밥이 3층 밥이 안 되도록 옆면에서도 막 열기가 나와가지고 밥을 골고루 고르게. 아주 잘 익힐 수 있는 뭐 이런 IH 뭐 밥솥 이런 거 하면 그 원리구나. 네, 인덕션 레인지를 이용한 그런 밥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룽지밥이 잘 안 되는 거네요. 밑에 그렇습니다. 타질 않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밥솥 하면 뭐 일본 밥솥 이런 게 되게 유명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 밥솥 하나씩 뭐 사온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코끼리 밥솥.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기 밥솥류를 워낙에 잘 만들다 보니까 요즘 이제 역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밥솥을 뭐 가끔 맞아요, 사가기도 맞아요. 하는 뭐 이런 세태가 되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 밥솥 좋아하고. 밥솥을 뭐 그렇게 많이 사간다. 특히 최근에는 뭐 한식, 뭐 아시아 음식 이런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기를 많이 끌면서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 전기 밥솥을 많이 살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스테인리스 강을 보나 밥솥을 보나 어떻게 보면 좀 한국인들이 약간 열선의 민족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10시 30분 기준으로 건조경보 발효된 지역이 있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강원 지역, 특히 이제 강릉 평지, 동해 평지,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의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불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것도 궁금해요. 최근에 보니까 탄소 매트라는 네.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수 매트야 물 따뜻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탄소 매트는 무슨 소재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 탄소 좋은 거예요. 매트는 이제 당연히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제 탄소를 소재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전기가 좀 통하는 물질 중에서 전기를 또 적당히 잘 안 통과시켜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기가 흐를 때마다 열이 나는 그 저항이 있으면 그걸로 열을 내는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기 저항로 방식의 그런 열을 내는 원리인데요. 탄소도 사실은 딱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네. 탄소도 적절하게 잘만 만들어 놓으면 전기가 통하긴 통하는데 그렇게 잘 통하지는 않아 가지고 열을 내는 이런 성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품 전자 부품 중에 뭐 저항 아예 제목 자체가 저항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약간 이거 전자 부품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전자회로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약간 조그마한 부품인데 뭐랄까요? 약간 팔자 모양, 오뚜기 모양처럼 생겨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줄무늬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그런 부품 있죠. 그거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약간 갈색에 삼선 색깔별로 색깔 있고. 뭐 여러 가지 줄무늬 있는 그거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적당한 양의 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저항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뭐 이런 재밌는 과학 실험 영상 보면 어떤 거 많이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수한 탄소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연필심이지 않습니까? 연필심이 흑연이라 가지고 이 탄소로 되어 있는 일종의 결정 상태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연필심이나 샤프심을 가지고 거기다 무슨 배터리를 연결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갑자기 막 불나고 막 이런 실험 하시는 거 많이 있는데 네. 함부로 따라 하시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시니까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영상 찾아보시면 그런 걸로 뭐 희한한 이상한 실험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로 막 이상한 뭐 집안에서 샤프심으로 뭐 담뱃불 붙이는 기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탄소가 원래 그렇게 전기를 넣어서 열을 좀 잘 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거를 가지고 일반적인 이런 전기 장판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좀 가공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잘 못 쓰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탄소를 가공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몇 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에는 탄소를 실처럼 뽑아가지고 뭐 탄소 섬유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를 만든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본 재질로 된 뭐 무슨 뭐 자전거 부품을 만들었다, 뭐 테니스 라켓을 만들었다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탄소를 이 가공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를 가했을 때 열을 내는 이 탄소를 적절하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뭐 천 모양으로 가공을 한다거나 밧줄 모양으로 가공을 한다거나 판 모양으로 가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플라스틱 판이나 유리판 같은 데 위에다가 탄소를 얇게 발라가지고 거기에다 전기를 넣어주면 그 판이 좀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가공을 요즘에는 많이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탄소 매트라고 하는 이 탄소 재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니크롬하고 기본적으로는 뭐 방식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질이 이제 탄소로 바뀌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탄소는 최근에 가공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주로 이런 넓적한 모양으로 좀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이 탄소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많이 이제 광고를 하시냐면 니크롬선 같은 그런 니크롬으로 할 때는 이런 선 모양대로 줄 모양대로 전선 모양처럼 해가지고 이 가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걸로 무슨 뭐 이런 전기장판 같은 걸 만들면 전기장판이 아무리 전기장판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 지나가는 그 부분대로만 약간 좀 뜨거워진다. 그래가지고 누워 있다 보면 약간 내가 뭔가 그릴에 굽히는 것 같은 그 모양대로 약간 줄무늬가 등짝에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탄소로 이용을 하면 탄소로 된 이 전체적인 전체적인 판 그 모양이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상으로 면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뜨끈해지는 방식이라서 더 좀 뭐 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참 열선이 고마운 제품이기는 한데 항상 쓰면서도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불나면 어떡하지? 과열돼서 아니면 어디에서 전기 합선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요? 화재 위험? 과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뭐 전기 회로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열기 같은 걸 사용하다가 그 제품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합선이 생겨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는 게 조절이 안 되다 보면 그 뭐 옆에 있는 게 녹아가지고 녹다 보면 옆에 있는 게 불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재가 난다. 이런 거는 이제 좀 고민할 이유가 있죠. 나무 같은 경우에 섭씨 한 400도 정도만 돼도 불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니크롬 같은 경우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뜨거워지면 12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화재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항상 이제 전열기 사용하시면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기술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요 말씀 말 한 번쯤은 이 전열기 구매하려고 조회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전열기 중에서 PTC다라는 거를 PTC 히터, 뭐 PTC 세라믹 히터 뭐 이런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이거 약간 전열기 중에 약간 뭔가 이런 금속으로 되어 있는 무슨 판때기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뭐 이런 거 PTC 소재를 이용한 뭐 어쩌고 이런 거에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예. 이 PTC라는 게 이 말뜻 자체만 보면 무슨 뜻이냐면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라는 뜻이라 가지고 양수 온도 계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이거 이 말만 들어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올라가는 정도하고 네. 전기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하고 이게 서로 같은 방향이다. 둘 다 플러스 같은 방향이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전기가 흘러가는 정도가 점점 더 막아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 자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온도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간다 싶으면 전기가 아예 안 흐르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일정 한계에 다르면 전기가 안 흐르면서 살짝 꺼지겠죠. 그러다 온도가 좀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때부터 다시 전기가 흐르면서 또 온도를 내게 되기 때문에 네. 특별한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게 없어도 자동으로 이 물질의 성질에 의해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는 온도가 안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이 PTC라는 재료를 이용하면 PTC 히터라는 걸 이용하면 더 안전하다라고 해가지고 과열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그런 제품인데 요즘에는 PTC 좀 특이한 재료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륨을 이용한 뭐 타이타늄산 바륨 뭐 이런 걸 이용한 좀 특이한 재질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개량을 하다 보니까 열적인 성질도 온도 성질도 좀 달라져가지고 예를 들면 뭐 PTC로 잘만 하면 뭐 빠르게 온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온도에서 더 전기를 덜 먹으면서 적절하게 사람이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 온도를 만들기에는 뭐 더 좋다. 이런 식의 제품도 등장을 해가지고 이야. 요즘에는 요 PTC라는 요 제품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류진현님이 아까 역시 한국은 온돌이지 이렇게 보내주신. 어떻게 보면 온돌도 일종의 열선일 수도 있겠네요. 효과가 온돌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재밌는 게 온돌 근데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여기서 온돌 얘기하면은 거의 이제 다음 프로그램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온돌도 사실 정말 재미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한 3분의 1도 못했네. 중간에 남아공이랑 아까 뉴칼레도니아까지 갔다 오는 바람에 그래서 곽지식 작가와 열선의 거의 소재까지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